그렇게 생각해요. 자, 지금은 노키아의 시대야. 노키아와 블랙베리의 시대야. 아직까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가 등장 안 했어. 과연 1, 2년 뒤에 페이스북이 과연 여전히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남아있을까?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랙베리하고 저희가 노키아에 올인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여기도 집적돼보고 저기도 집적돼보고 여러 가지 경험해볼 수 있는 메타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볼 수 있는 탐험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메타버스라는 말을 저는 사실 처음 들은 건 작년 말이고요. 실제로 저희 메타버스와 상관없이 저희는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AR, VR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AR, VR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게 18년도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언택트 비즈니스거든요. 쇼호스트가 고객들에게 저희 상품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고객들은 그 상품을 만져볼 수도 없고 실제 집에다 배치할 수도 없고 실제 그 매장을 가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롯데 홈쇼핑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온라인 언택트 회사가 고객들한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저희가 이제 AR, VR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이제 홈쇼핑을 이용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오프라인 매장이나 실제 오프라인 스토어를 가시기가 어렵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실제 매장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지금 잘 전시되어 있고 어떤 상품들이 정말 인기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매장들을 VR로 그대로 찍어가지고 저희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보여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AR을 통해서는 고객들이 실제 뭐 가구라든지 TV라든지 고객들이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무료 반품이다 보니까 실제 고객들이 이렇게 쇼호스트의 얘기를 듣고 구매하셔가지고 실제 본인의 집에 배치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반품하시기 때문에 그 반품에 대한 비용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객들이 본인의 집에 AR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배치도 해보고 실제 사이드도 돼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AR과 VR 기술을 저희가 접목하게 됐죠. 처음에는 AR, VR 그 기술보다는 고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쨌든 서비스들을 기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쨌든 고객들이 쉽게 어쨌든 서비스로서 좀 접근하고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두 개 서비스를 도입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열어도 봐야 되잖아요. 실제 열리는 무빙 AR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뭐 얼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리얼 피팅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면서 옷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팔랑팔랑거리고 어떻게 입었을 때 어떠한 어쨌든 피팅이 되는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도입하면서 8년도부터 꾸준히 어쨌든 AR, VR 기술들을 계속 고도화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메타버스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다시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지금 얘기하는 메타버스의 길과 다르지 않구나. 어쨌든 고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주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 단계 고객들한테 어쨌든 몰입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고 지속적인 고도화하고 어쨌든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루시의 출발점은 작년 초였어요. 그러니까 니즈는 뭐였냐면 저희 이제 홈쇼핑 보면은 쇼호스트 등장하지만 쇼호스트가 등장할 때 옆에서 피팅 모델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옷 입고 이런 것들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모델의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출발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희 화두 중 하나가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자동화하거나 디지털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출발은 어쨌든 기존에 홈쇼핑에 있는 패션 모델들을 대체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저희가 계속 연구하다가 저게 사실 저희가 요즘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거든요. 크리에이터 생태계. 어떻게 하면 이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저희가 잘 활용해서 새로운 어쨌든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가 고민 중 하나인데 그러던 차에 어쨌든 루시를 우리가 가상 모델로 가상 인플루언서로 해서 어쨌든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좀 추진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그 이전에 벨리곰이라는 저희가 만든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꾸준히 고객들하고 소통하고자 시도를 했거든요. 실버 버튼도 받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구독자가 꽤 많이 늘어나고 여러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데 컨텐츠에 힘을 받죠. 저희가 이제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받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루시라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생태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저희한테 서비스의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시도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패션 모델에서 시작했는데 저희가 연구하다가 그러지 말고 어쨌든 루시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회에 영향도 끼치고 여러 팔로워들도 모으면서 팬덤도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키워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럼 저희가 한 번 피버팅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패션 모델에서 크리에이터로. 사실 2차 피버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피버팅이냐면 일단은 루시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뭐 릴리 미켈라, 슈도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일본의 이마도 있고 국내에 뭐 로지나 등등 많잖아요. 근데 저는 리얼 세계에서 활동하는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한 가지 테마는 가져가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루시의 캐릭터를 알리는 작업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걸 한 단계 뛰어넘어서 메타버스 세계 속의 NPC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 속에 NPC라는 캐릭터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IP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에 대한 루시는 저희 이제 내부에 MCN 셀이라는 셀이 있거든요. MCN 셀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개발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루시를 관리하고 있어요. 한쪽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스타를 통해서 루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팬덤을 모으고 브랜드 콜라보를 통해서 루시의 어쨌든 페르소나를 계속 강화하는 작업들을 하되 또 한 측면에서는 어쨌든 독특한 저희 내부 이제 RPAI 셀이라는 셀이 있거든요.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잖아요. 사실 저희 내부에 이제 고민 중 하나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과제를 계속 자동화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휴먼으로서 어쨌든 루시가 많은 부분들을 대체하거나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메타버스의 다양한 IP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대표 캐릭터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루시를 이렇게 가져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아쉬움이 뭐냐면 많은 캐릭터도 그렇지만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얘기들만. 소통을 하지만 그 소통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루시를 실제 말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수준까지 키워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는 어렵더라도 어쨌든 그 정도만 되면 어쨌든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어쨌든 저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또는 친구로서의 어쨌든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루시라는 하나의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다든지 뭐 넘어서는 이제 플랫폼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저를 도와주는 서포터나 어쨌든 친구로서의 어떤 루시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루시의 사실 세계관이에요. 세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뭐냐면 여러 개가 들어오거든요. 저희도 이제 루시가 본의 아니게 홍보가 잘 돼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광고 제의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적절치 않은 그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여러 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루시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는 것들. 그래서 제 이제 고민이 루시를 어떻게 하면 루시다움에 대해서 만들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계속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캐릭터 사업을 할 때 캐릭터에 대한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페르소나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가상 세계의 캐릭터에 대한 세계관을 만드는 작업도 그 비슷한 회사들이 여전히 이제 업무들을 확장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시의 세계관을 이제 잘 셋업하고 그 세계관 안에서 어쨌든 루시를 딱 보여주는 거, 루시다움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집중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받아가지고 제 광고도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루시가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핫플레이스도 갈 수 있지만 그게 루시다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냥 로봇이죠, 사실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뒤에서 다 조종해주는 꼭두각시 같잖아요. 그냥 루시는 루시여야 되기 때문에 루시 다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들까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현재로서는 저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룰베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으로서 루시의 쇼호스트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현실 세계를 따라주는 건 어렵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민은 이거예요. 간단히 하면 현재로서는 릴 미켈라나 이마나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가 하고 있는 그냥 일방적인 소통을 넘어서는 쌍방향 소통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한번 실험해 보자. 빠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상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대부분의 스튜디오들의 고민은 똑같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현재 만들어 놓은 가상 모델을 실제 고객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까? 그게 고민일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하고 좀 더 리얼타임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쇼호스트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홈쇼핑이기 때문에 쇼호스트도 롤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루시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국내외에 어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기업들이 있고 어쨌든 선도주자들은 있지만 이 상황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현 시점에서 어쨌든 메타버스에 대해서 빠른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 불리면 제페도도 있고 뭐 이프렌드도 있고 뭐 로블록스도 있고 동물의 숲도 메타버스라고 불리잖아요, 사실은. 동물의 숲에다가 어떤 이제 섬 하나 만들면 메타버스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전 거기서 걸렸던 게 뭐냐면 거기는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있고요.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그 공간 안에 그들이 만드는 파트너십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많지 않겠다 싶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어떤 한 가지를 딱 정해놓고 저게 주도적인 플레이어야 저기로 우린 가야 돼라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왜냐하면 과연 1년 뒤, 2년 뒤에 현재 주도하고 있는 정말 현재 지금 주도적인 지배적인 어쨌든 플레이어들이 1년, 2년 뒤에도 과연 지배적일까? 저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커버크가 그죠? 과연 1, 2년 뒤에 페이스북이 과연 여전히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남아있을까?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시장 지배적인 어쨌든 플랫폼의 대표들이 아직 메타버스에 대해서 진입을 아직 안 하거나 간만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걸, 자, 지금은 노키아의 시대야. 노키아와 블랙베리의 시대야. 아직까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가 등장 안 했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랙베리하고 저희가 노키아에 올인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여기도 집적돼보고 저기도 집적돼보고 여러 가지 실험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해볼 수 있는 메타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볼 수 있는 탐험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놓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 실험만 하고 탐험만 할 수는 없으니까 빠르게 어쨌든 저희가 산출물들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하고, 그저 루시 같은 게 대표적인 빠르게 한 거예요. 빠르게 할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결과물들을 빠르게 좀 내보고, 그거와 별개로 오진 않았지만 올 수 있는 이 플랫폼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 딱 나누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지금 따박따박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당장의 결과물들을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현재 저희가 또 파트너십을 맺고 어쨌든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업체들을 만나서 여러 개의 실험들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과연 산출물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이지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딱 정리를 했어요. 우리 메타버스 딱 네 가지만 실험해보자. 일단은 아바타.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중요한 게,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셀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게더랜드에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게더랜드를 들어가는 순간 이름을 버려야 돼. 근데 여전히 본인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 공간 안에서도. 이름을 바꿔야지. 거기는 게더랜드도 그렇고 메타버스 공간은 완전 부캐야. 너가 아닌, 너가 지향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저희는 아바타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메타버스의 출발점이고 그게 진입하는 어쨌든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아바타에 대한 실험들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 루시도 사실 일종의 아바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아바타를 도와주는 대표적인 사실은 NPC죠.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레디 플레이어에 보면 나오는 그 큐레이터 역할이거든요, 큐레이터. 그래서 그런 이제 NPC로서의 루시를 잘 키워보겠다는 게 제 욕심인 거고, 두 번째 어쨌든 아바타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면 공간. 저는 이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공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VR 업체, 그리고 이제 뭐 게임 업체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좀 고민은 게임 업체가 좋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포트나이트나 우리 제페토도 그게 게임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사실 들어가서 보면 게임 좀 요소거든요. 열심히 사실 거기서 뭐 친구들과 소셜해서 게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 회사야말로, 최근에 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메타버스 각광받고 있잖아요. 게임 회사야말로 메타버스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과 협업해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커뮤니티에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VR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개의 실제 오프라인 공간들을 VR로 제가 구현해 봤거든요. 저희 내부에 지금 저희 앱에 약 70개 정도의 VR 플레이스가 있는데, 뭐 오프라인 공간에 있는 여러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 공간마다 제가 항상 아쉬운 건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VR 스토어의 약점은 뭐냐면 외로워요, 사실은. 혼자만 들어가 있어요. 그냥 공간만 찍어놓고 상품은 전시되고 있지만 거기서 저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객들도 아무도 없고, 어느 매대에 누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소셜이라는 부분들, 페이스북이 저는 사실은 기존의 소셜 플랫폼을 메타버스로 계속 변환하려고 하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소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면 이 공간 안에서 정말 커뮤니티 같은 성격의 어쨌든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이고. 지금 어쨌든 메타버스 가장 뜨고 있는 이유가 이게 돈이 되잖아요, 사실. 지금 누군가가 어쨌든 뭐 디센트럴랜드도 그렇고 어스트도 그렇고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누군가가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사주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NFT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메타버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NFT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붙여서 한번 이 안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볼까. 왜냐하면 자꾸만 이제 생각하는 게, 그 공간 안에서도 실물을 팔아야 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스토어를 만들고 실제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는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반쪽짜리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메타버스 상품 팔 수 있어야 돼요, 디지털 상품들. 왜냐하면 메타버스 공간은 사람들이 머물고 어쨌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 세계를 도와주는 약간의 부속품, 식민지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는 동등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실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화폐 도구인
NFT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한번 접목해 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온라인몰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오픈한 플랫폼 앱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어쨌든 NFT를 어떻게 붙여볼 수 있을까? 기존에 정말 국내에도 나와 있는 NFT 뭐 거래소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오픈시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 욕심 중 하나는 유명한 작품은 아니더라도 NFT 상품 같은 것들을 좀 경매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나왔던 아이디어 중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의류를 판매하는데요. 가격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사는 가격이고요. 하나는 사진용이죠. 사진. 인스타라든지 왜냐면 사지 않더라도 사실은 사진에 실제 착장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살 수도 있고요. 사지 않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네 가지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열심히 다시 스터디해가지고 계획을 좀 수립해 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치가 출발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하나하나씩 빠르면 금년 말, 내년도 빠르게 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하나 좀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실험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